어, 지금까지 그 6차례에 걸친 그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세션 이후, 또 여러 세션에서 그 세부적인 그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일단 거시경제, 그리고 전반적인 그 경기 순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그 위기를 한번 보고, 그리고 각각 그 정책을 비롯해서 그 경기 회복세를 유도해 왔던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또 한번 또 평가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우리 경제 동향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짧은 시기입니다만은 일단 전망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책적인 시사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우리 경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그 우리 경제의 모습은 그 2003년에 신용카드법을 붕괴 이후에 2004년부터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따라서 그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고 이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표에서 보시듯이 그 GDP 대비 그 민간 소비 비중과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그 비중들이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이 됐었고요. 반면에 그 수출은 그 이후 두 자리 증가세가 지속이 되면서 우리의 경기를 꾸준히 지탱해 왔던 그런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대외 의존도가 그 높은 상황에서 그 2008년 들어서 급등세를 나타냈던 국제 유가가 우리 경기를 2008년 초부터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7년에 두바이 기준으로 배럴당 70달러 연평균입니다만은 70달러 수준의 기록했던 유가가 2008년 초부터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2008년 7월 초까지 약 한 140불 정도, 배럴당 140불 정도로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2008년에 경기가 이미 하강 국면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유가 충격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시 글로벌 위기가 나면서 수출이 위축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기도 이러한 영향들이 중첩이 되면서 급락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경기의 급락은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성장률의 급락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러한 경기 급락 요인을 보시면 주로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융시장 충격을 통한 내수 위축과 그리고 수출이라는 실물 경로의 충격의 전이입니다. 먼저 금융시장 충격을 보시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대규모 자금 유출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됐었고, 거기에 따른 환율 상승과 국내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내수 급락을 발생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라 2008년인데요. 2008년 4사분기 중에 자본 수지의 급격한 순유출, 418억 달러의 순유출은 외채 상환 등에 따라서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욱 급격한 모습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물 경제 충격인데요. 세계 경제 급락에 따른 수출 급락은 우리의 제조업 부분에 그런 경기마저 급락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선진국의 디레버리징 이 직전에 어떤 금융 버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은 2, 3년간의 자산 확대 경쟁에 따른 은행의 큰 폭의 자산 증가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디레버리징이 한국에서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 섞인 그런 외국 투자자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실물 경로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는 2008년 4사분기 중에 성장률입니다.
물론 그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여기 나와 있는 대만이나 태국과 같은 수준보다는 뭐 작은 수준입니다만은 그 전반적으로 그 아시아 지역의 수출 중심의 성장 국가들 을 위주로 해서 성장률의 급락세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수출의 급락, 전 세계 교역의 급락세가 이러한 국가들에 얼마나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KDI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그 수출의 급락은 특히 그 우리나라의 경우인데요. 주로 그 자본재 그리고 내구 소비재를 수출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들이 빨리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그 경기에 민감한 부분을 그런 경기에 민감한 부품들을 주로 생산하는 그런 국가들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그런 국가들이 전반적인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큰 폭의 수출 급락세를 겪고 또 경기도 빠르게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다른 측면으로 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시기에서는 이러한 그 국가들의 수출이 보다 더 빠르게 또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회복세도 조금 더 빨리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검증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봐야지 정확한 검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금융시장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기 중에 단기 외채의 상환을 중심으로 4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그런 순유출이 있었는데요. 특히 10월 달에 순유출 규모는 당시 248억 달러의 유출이 한 달 동안에 나타났었는데 당시 환율로 30조 원을 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약 한 1000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총 저축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년간 저축하는 규모가 한 300조 정도 되고 그걸 단순히 12로 나누어 보면 한 달에 한 25조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생산활동을 통해서 금융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의 양이 한 25조 정도 되는데 한 달 동안에 이 부분을 훨씬 상회하는 유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생산활동을 해서 금융시장에 공급했던 부분마저도 유출이 되는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순유출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급격한 자본의 경색을 가져왔었고 이에 따라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으로부터 외국인 자금이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려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은행들의 자산확대 경쟁으로 인한 2006년 이후에 자산확대 경쟁으로 인한 버블 가능 딜레버리징의 필요성인데요. 일단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을 키워왔었고 주로 이제 중소기업 또 위기 직전에는 가계대출과 대기업 대출을 또 늘려나가면서 규모를 키워왔던 것이 예대율을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조금씩 확대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단기 외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 표에서 보시듯이 우리 주요 선진국들, 특히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호주와 같은 경우보다는 월등히 낮은 단기 외채 비율입니다만은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서는 역시 높은 수준이었고 당시 위기 직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을 선진국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개도국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평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그 원화의 국제화가 그 미흡한 상황에서는 역시 그 단기 외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를 하고요. 요즘에 그 국격이라는 그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격은 역시 그 원화의 국제화로 대변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으로 그 우리의 경제의 그 위기 극복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G20 차원에서 그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처하는 국제 공조가 논의가 됐었고, 이러한 그 대응으로서 각국에서 과감한 유동성 공급과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합의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그 G20의 그 정책 공조에 맞추어서 정부는 이러한 그 공조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 먼저 금융시장 경로를 통한 위기 충격을 완충하는 조치들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 외환시장 안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됨을 인식을 하고, 정부는 2008년 10월에 1,300억 달러 규모의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게 되고, 다음으로 그 한은이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의 압력이 또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때 그 10월 말에 그 위연준과의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환시장의 안정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환위기 극복 경험, 1990년대 말에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토대로 선제적이면서 효율적인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게 되는데요. 특히 2009년 들어서 그 비상경제정부를 선포를 하고, 매주 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개최를 하면서 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고 과감한 정책 조치들이 신속하게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정부 출범 초기에 어떤 정책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 스탠스의 변경이 대내외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2008년 초에 제시된 그 6% 성장 목표, 또 그 중기 재정 방향에서 제시된 7% 성장 목표 등이 보다 현실적인 목표로 수정이 되면서 정책 집행의 신뢰도가 제고되었다고 봅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듯이 그 경제 운용 방향에서, 중기 재정 운용 방향에서 장기적인 그 실질 성장률을 6% 내지 7%에서 목표로 하던 것을 일단 그 위기 직후에 현실을 감안해서 실질 성장률을 5%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그 적절한 시점에서 취해진 어떤 정책 목표의 변경, 그리고 재정 통화 정책은 금융위기 이후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전 그 토론에서도 이야기가 됐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간략하게 조치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수정 예산 및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노후차 교체 지원 등 세제 지원을 통해서 민간 소비를 보완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금리를 6차례 인하하면서 5.25%에서 있던 그 기준금리를 2%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금융시장 안정 조치로서 대출의 만기 연장, 신용보증 확대 등 그 자금 조달의 애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그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건설, 조선, 해운 등 그 부실 부문의 기업 구조 조정도 추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그 금융시장 불안이라든지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 등에 대응해서 은행 자본 확충 펀드라든지 구조조정 기금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힘입어서 일단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경제 회복세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이제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회복세를 이제 평가를 하는 요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먼저 2008년 하반기 이후에 유가환급금 등 고유가 대책들을 포함을 해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재정 확대 정책들이 파급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신속하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재정 확대 정책이 확정적인 통화 정책과 병행이 되면서 이러한 그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밑에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1, 4분기에 그 정부 소비라든지 그리고 그 정부의 SOC 투자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설 투자 부분에서 성장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2, 4분기 이후에는 그 수출과 더불어서 그 민간 소비 그리고 설비 투자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그 재정 지출 확대의 영향이 단기적으로 그냥 단순히 정부 소비를 증가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 다음 기에 소멸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펌프의 그 마중물처럼 그 민간 소비의 어떤 자생력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보다 그 상세한 분석은 오후에 그 재정정책과 관련된 분석에서 아마 가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나타냈던 또 하나의 요인은 그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된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대중국 수출 금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9월 이후에 플러스로 반전이 되고 그리고 아주 큰 폭의 증가세를 이제 계속 지속을 합니다. 주로 그 중국의 가전 하향 정책이라고 하는 내수 부양책에 많이 기인을 하는데요. 특히 그 액정 디바이스, 그 LCD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등 IT 부분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인 수출 주도세를 수출 성장세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역 조건의 개선, 물가 안정 등 그 경제 여건이 호전되면서 내수 부진도 비교적 빠르게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수의 개선에는 그 환율이 그 극심한 변동에서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국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그 교역 조건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밑에 그림은 그 교역 조건의 개선이 그 우리나라의 실질 구매력을 얼마나 빠르게 상승시키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물론 이 그림이 거의 붙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시점에서 볼 때 그 실질 GDP의 어떤 성장률하고 그리고 실질 그 GDI 국내 총소득의 증가율이 큰 폭의 차이를 보이면서 GDI가 오히려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그 우리의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는 일단 성장의 속도를 점차 정상화시키면서 그 안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 관련 지표들은 그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 부진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정부의 그 정책 지원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나머지 그 소비 부문들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전반적인 소비 개선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그 극도로 위축되었던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특히 그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서 그 수입 자본재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출 부분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회복이 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설 투자의 경우에도 사실 그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건설 투자의 위축세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그 민간 부분에서 그 굉장히 크게 위축되었던 그런 건설 투자가 최근 위축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그런 조짐들이 상당히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도 그 고용 부진이 좀 늦기는 하지만 완화되고 있는 추세가 보이는데요. 일단 그 노동시장의 움직임은 전반적인 거시 움직임에 비해서 조금 후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실업자 수가 빨리 증가를 하고 그리고 그 실업률도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그 3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된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 그리고 이제 그게 다 구직 활동으로 잡히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크게 나타났던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전체의 취업자 증가 폭을 보면 이미 이제 지난 6월 이후에 그 실제 그 정책 효과, 희망근로 사업의 효과로 빠르게 반등했던 것이 1월, 2월, 금년 1월, 2월에 희망근로 사업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그 부진, 여전히 뭐 부진한 상태입니다만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그런 모습도 관측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점차 상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기 있는 그 세계 경제 동향은 일단 발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국제금융 위기 그리고 세계 경제 위축이 점진적이나마 완화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실물 경제 경로와 금융시장 경로 모두 특별한 위험 요인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여전히 그 지난번 남유럽 경제 위기, 재정 위기 가능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요동과 같이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먼저 제시를 해보면 KDI는 금년도에 5.5%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OECD와 같은 경우는 4.4% 정도의 성장률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각 부문별 그 우리나라 실질 GDP의 규모를 쭉 이어보면 물론 연간으로 1000조 정도 성장을 생산을 하니까 각 분기별로는 한 250조 내외로 생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2008년 4사분기에 급락세를 경험을 했다가 이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과연 뭐 4.4%냐, 5.5%냐 이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난해 2, 4분기와 3, 4분기 동안에 겪었던 그러한 빠른 성장률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 어떤 기간이든지를 막론하고 2010년에 우리 경제 그리고 앞으로 2011년에 우리 경제가 다시 하락할 것이다. 아니면 어떤 수준에서 정체될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기간들은 없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수의 경우에도 그 최근에 그 경기 회복과 그런 고용 개선을 중심으로 5% 내외의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런 그 분위기가 호전이 되면서 1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그 세계 경제 점진적 회복에 따라서 해외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약 한 8%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다만 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들이 반영이 되면서 수출 금액과 같은 경우는 한 2자리 정도의 증가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작년에는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그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입 수요도 다시 확대가 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한 16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좀 축소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고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기의 후행에서 여전히 완만히 개선되는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공공 부분의 어떤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외하고 민간 부분에서의 고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비공공 부분 상용 근로자를 이제 일단 도표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일단 이러한 그 추세가 최근에 작년 하반기 이후에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물론 그 여전히 자영업자 부분에서 그
어렵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자영업자 부분의 구조조정이 일단 위기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그 부분에서도 감소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기 회복에 따른 그 총수요 압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공공 부분의 어떤 유가의 상승 가능성에 따른 공공 부분의 그 요금 인상 가능성 등등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이런 상승세가 조금씩 그 억제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KDI 우리 경제 전망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환위기 당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있었던 그런 그 국제금융 위기의 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에 있었던 충격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였었고, 그리고 회복 속도는 최근에 회복은 빨랐지만 저희들이 전망하는 그런 회복 속도는 금년 이후에는 외환위기 당시의 회복 속도보다는 조금 더딘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최근의 동향과 그리고 전망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경제 회복세가 고용의 개선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될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국제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물론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기 회복 국면에서 확장적인 정책 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기에 따른 경기 불안이 또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러한 선제적인 대응에 대해서 좀 사전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유지를 위한 경제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차문중 박사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으로 믿고요.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